이번 시간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이란 이 단원 안에서는 먼저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을 학습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의 독립이란 것도 확인합니다. 사건의 독립. 그리고 세 번째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 이어지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흔히들 뭐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또 뭐 선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본 강좌를 두 번, 세 번째 듣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난 조건부 확률이 참 어렵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조건부 확률은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오히려 확률의 곱셈 정리 이 부분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곱셈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 공교롭게도 조건부 확률이 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정작 타겟은 곱셈 정리가 어려운 놈이고 곱셈 정리가 나쁜 놈인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또는 눈에 확 띄는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놈만 애꿎은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은 정말 단순합니다. 일단 먼저 흔히들 묻는 예제 문제로 풀이를 조건부 확률에 대한 설명을 하나 시작해 볼게요.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감기가 걸려서 지금 코맹맹 소리가 굉장히 섹시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문제를 살짝 비틀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제 문제는 뭐 어딜 가도 많이 볼 테니까 좀 우리끼리는 다르게 보자고요. 자, 먼저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다. 어디? 우리 교실에 in the school 교실 안에 남학생 여학생이 있는데 자 감기에 걸린 친구들이 있고요. 감기에 걸리지 않은 선생님처럼 감기에 걸린 친구들과 감기에 걸리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고 합시다. 감기에 걸린 남학생 수가 18명 있다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감기에 걸리지 않은 남학생이 뭐 몇 명 있다고 할까? 22명 할까? 자, 그리고 감기에 걸린 여학생들은 뭐 한 대충 뭐 7명. 큰 의미는 없어요. 감기에 걸리지 않은 여학생 수는 여기를 좀 많게 해볼까요? 17명 합시다. 17명이고요. 감기에 걸리지 않은 여학생 수가 13명이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쭉 조금 보기 좋게 이쁘게 표를 수정해 볼게요. 남학생 전체 인원의 수는 몇 명? 18명과 20명의 합인 40명. 여학생 전체 인원의 수는 30명. 자, 감기 걸린 전체 인원은 남녀 합해서 35명. 감기에 걸리지 않은 전체 인원 수도 요것도 35명이네요. 그렇게 총 70명이 있는 우리 반도 참 많아라. 7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쌤이 몇 가지 질문들을 해볼게요. 첫 번째, 내가 한 학생을 한 명 뽑아요. 학생을 한 명 뽑을 때 그 학생이 뽑을 때 자, 첫 번째 남학생의 확률 구해보세요. 얼마? 남학생의 확률 전체 70명 중에서 한 명 뽑을 수 있으니까 70분의 남학생이니까 40명 이렇게 이야기하겠네요. 자, 또 두 번째 뭐 볼까? 누가 저기서 훌쩍훌쩍 거려. 누구야? 감기 걸린 학생을 뽑을 확률을 뒷부분 일단 생략합시다. 감기 걸린 학생 선택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70분의 감기 걸린 친구 35명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약분을 일단 좀 배제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누가 훌쩍훌쩍 하더라고. 야, 그래, 야, 거기 감기 걸린 학생을 뽑았을 때 감기 걸린 학생을 뽑았을 때 하필 그 친구가 남학생의 확률은
감기 걸린 학생을 뽑았는데 그 친구가 남학생일 확률. 이거 얼마일까? 감기 걸린 학생을 뽑았는데 감기 걸린 학생 그러면 35명이라는 거잖아. 35명 중에 1명이라는 거잖아. 나는 1명 뽑은 게 35명 중에 1명인 사람이야. 그 친구가 남학생이더라. 18C1이니까 35분의 18. 이렇게 금방 또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서 질문을 살짝 수정해 봅시다. 문제 내용 설명과 좀 연결하려고 하니까 요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요렇게. 첫 번째 질문. 감기 걸린 남학생. 감기 걸린 남학생 확률은 얼마? 그러면은 전체 70명 중에서 감기 걸린 남학생은 18명이네요. 18명.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부분을 하나 관찰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자, 38분의 15라는 세 번째 질문에 35와 18이라는 이 값은 그냥 대충 보니까 35와 18. 네. 이런 데 값이 구성이 되어 있죠. 조건부 확률을 배운 친구는 지금 구조를 파악하긴 했겠지만 조건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재구성입니다. 표본 공간. 즉 경우의 수에서 이 분모 값이 되는 거 우리는 전체 학생 수 70명 대상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3번 질문에서는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어떻다? 전체 학생 수 70명이 아니라 감기 걸린 학생 대상으로 감기 걸린 35명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경우를 본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2번 확률분의 1번 문제의 확률이 3번의 확률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다 했죠? 앞서서 표본 공간의 재구성이라고 했습니다. 표본 공간의 재구성.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수학적 확률 계산을 좋아하고 많이 해왔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그 전체 경우의 수라는 게 바로 이 표본 공간이 되는 거였고요. 자, 이걸 이제 기호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조건부 확률에 대한 질문의 형식은 조건부 확률의 공식 기호는 다음의 모양입니다. P라고 하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되죠. 거기에다가 요런 거 짝대기가 하나 들어갑니다. B A라고 해요. B 바, 이 바는 이제 세워져 있는 짝대기,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A 이렇게 합니다. 뭐 적어놓긴 좀 부끄러우니까 지웁시다. 자, 그럼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앞서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본다면은, 자, 내가 감기 걸린 학생을 먼저 뽑겠다고 했어요. 감기 걸린 학생을 뽑았을 때, 즉 감기 걸린 학생 2번일 때 조건이 걸린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 다른 것도 아니라 감기 걸린 학생을 뽑는다라는 조건. 감기 걸린 학생을 뽑았을 때 그 친구가 남학생일 확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남학생이라는 친구는 어떤 남학생입니까? 잘생긴? 키가 큰? 아니요. 감기에 걸린 그런 남학생이 되겠죠. 왜? 감기 걸린 학생을 뽑았는데 걔가 남학생인 거잖아. 감기 걸린 학생을 뽑았는데 걔가 감기에 안 걸린 남학생일 수가 있겠어요? 1차 관문 예선 통과가 감기 걸린 친구인데 말이야. 즉 이 2번의 확률분의 1번의 확률, 또는 2번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분의 1번 문제의 경우의 수가 조건부 확률 계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기호로 나타내 본다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P 2번의 이야기 분의 네, 감기 걸린 학생 그리고 남학생 그냥 남학생이 아니라고 했죠. 감기 걸린 남학생이라고 했으니까 PA 곱사건 B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A란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A라는 부분은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되는 녀석이에요. 표본 공간. 또 선행 사건이란 이야기도 할 겁니다. 선행 사건. 선행. 먼저 이루어진다. 앞선자. 오랜만에 한자 쓴데 이게 들라나? 선행. 자, 선자 이런 건데 여기서 유의할 거는 이 선행이라고 해서 시간 순서 우선이란 건 아닙니다. 시간 우선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느냐? 그냥 논리적인 선행입니다. 논리적으로 먼저 이루어져라는 겁니다. 무엇 했을 때 A 했을 때 B를 보아라. 다시 말로 풀어 쓴다면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이게 조건부 확률의 설명이에요. 표현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A가 일어나면은 그때 이제 내용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시간적으로 시간 순서상으로 뭐 사건 B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난다 또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선행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를 체크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뭐 여기서도 자 사람이 태어나고 감기에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응? 감기 걸린 아이가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 아이가 태어나고 남학생이 되든 여학생이 되든 태어나고 그렇지 남아가 태어나고 여아가 태어나고 그 친구가 나이가 되어서 남학생이 되고 여학생이 되고 그러다가 살면서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응? 그런데 감기 걸린 학생 뽑아라고 했잖아요.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아이가 태어나고 학생이 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감기에 걸린 학생들을 다 모아보았다는 겁니다. 즉 여기 안에는 남학생도 있고요. 여학생도 있죠. 정확하게 감기 걸린 남학생, 감기 걸린 여학생. 그 안에서 남학생, 감기 걸린 남학생 확률을 보라는 겁니다. 그럼 감기 걸린 여학생이랑 합쳐서 그래서 35명이었던 거잖아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조건부 확률 먼저 선행되는 사건이라고 해서 시간 순서의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 질문에 따라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보는 거예요. 논리적인 먼저 이루어지는 성, 즉 조건을 따진다라는 겁니다. 시간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꼼수 같긴 하지만 억지 같기도 하지만 자, 요 짝대기 뒤에 있는 것을 B 나누기 A 구조 요런 식으로 좀 봐주세요. B 나누기 A처럼 그렇게 뒤에 있는 것이 분모로 내려간다. 확률 계산에 있어서 분모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A 확률이란 것은 그 PA 확률만 본다면은 전체 표본 공간 안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고요. 전체 표본 공간 S 중에서 사건 A와 사건 B가 모두 일어날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NS 약분의 대상이 되니까 조건부 확률 계산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사건 AB 곱사건의 경우의 수 확률들을 비교해도 되고요. 확률 비교 가능하고요. 확률의 비로서 조건부 확률을 이야기해도 되고요. 경우의 수의 비, 즉 수학적 확률로서 조건부 확률 계산을 해도 됩니다. 앞에 문제 풀었던 그 개념을 그냥 공식화, 구조화 해본 것밖에 없어요. 결코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요
곱셈 정리랑 이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고, 또 너무 생각이 많으면은 조건 확률 문제 자체는 또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실전 문제들을 통해서, 아니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이 조건 확률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개념에 대한 다시 재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하나 가져옵시다. 교재 196쪽인가요? 예제 1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를 좀 미리 복사해 두고요. 자, 설명 들어갑니다. 첫 번째,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고 합니다.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이고 두 눈의 수의 차가 2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조건 봅시다. 두 눈의 수가 합이, 간단하게 적을게요. 합이 4의 배수,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 이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고, 그 말은 합의 배수이고 AND 개념 교집합, 즉 곱사건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눈의 수의 차가 2일 확률을 구하여라. 차가 2다. 그러면은 그 각 사건, 앞에 있는 사건 A, 뒤에 있는 사건 B, 각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본다면은 일단 먼저 4가 되는 경우 1과 3, 그리고 3과 1가 있네요. 또 말고 다른 거 있나요? 합이 4가 되는 거 이거 말고는 없네요. 그럼 두 번째, 합이 4의 배수니까 8이 되는 경우 1과 더해서는 없다. 2와 6, 6과 2, 그리고 4와 4라는 요런 5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 하나 더 있군요. 합이 12, 즉 6 더하기 6, 이것도 4의 배수가 되는 경우고요. 이렇게 6가지 경우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두 눈 수의 차가 2가 되는 경우, 두 눈의 차가 2가 되는 경우는 사실 좀 많습니다. 1,3, 그리고 2,4, 3,5, 4,6 이렇게요. 그리고 얘네들 순서 바꿔서 문제에서 차라고 이야기한 두 수의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개념입니다. 꼭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뺀다, 뒤의 수에서 앞의 수를 뺀다, 어떤 단일한 경우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곱사건, 즉 교집합 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체 집합, 즉 샘플 공간 S 안에서 사건 A에 해당되는 경우, 사건 B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을 찾아봅시다. 자, 사건 A, B에 동시에 속하는 거 먼저 본다면 3,1 있고요. 1,3, 1,3, 그리고 3,1, 3,1. 또 누가 있을까? 누가 더는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적읍시다. sorry, 1,3, 3,1이란 두 개의 순서쌍이 여기 들어가고요. 나머지 2,6, 6,2, 4,4, 6,6. 그리고 집합 B에는 2,4, 공간 좀 아껴야 되겠네. 4,2, 3,5, 5,3, 4,6, 6,4. 그 이외의 것들. 따라서 곱사건, 먼저 구한 거긴 한데 이 부분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나올 수 있는 전체 순서쌍은 36가지 중에, 왜? 주사위 2개입니다. 6가지 곱해서 36가지, 그 중에서 2가지의 경우 18분의 1의 확률로 합은 4의 배수가 되면서 차가 2가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비슷한 문제 같은데,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일 때 두 눈의 수의 차가 2일 확률을 구해라. 4의 배수다, 4의 배수다, 차가 2다, 차가 2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고 AND 개념 곱사건을 이야기했다면은 두 번째 문제에서는 바로 이 부분, 무엇 실때, 무엇 일때, 요렇게 좀 눈에 띄게 합시다. 무엇 일때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즉 먼저 원하는, 2번 먼저 원하는 선행사건이 있는 거죠. 선행사건, 즉 새로운 표본 공간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예선 통과를 시켜라는 거예요. 뭐냐? 일단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보자라는 소리잖아요. 4의 배수일 때 4의 배수가 되는 것들 싸그리 다 모아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 앞서서 찾았으니까 앞에 문제 풀이를 좀 가져와서 재활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앞서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경우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문제 지금 4의 배수가 나올 때 4의 배수가 나올 때 내가 찾은 값이 4의 배수일 때, 즉 A 집합 안에 A 사건 안에 속하는 녀석일 때 그 두 눈수의 차가 2가 되어라. 즉 집합 B에 해당이 되어라. 이 부분을 살펴보라는 소리네요. 네. 그러면 이 빨간색 테두리가 빨간색이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뭐 경우의 수로 한번 볼까요? NA. 그리고 노란색 부분 A 사건에도 속하고 B 사건에도 속하는, 즉 곱사건의 경우의 수를 따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건 A에 속하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중에서 교집합의 원소, 곱사건의 집합은 2가지. 따라서 확률은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2번 문제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 문제예요. 그래서 조건부에 해당되는 문제 풀이 중에는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처럼 순서쌍들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그려서 그 확률 또는 경우의 수를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그럼 마지막 3번 문제에서도 두 눈의 수의 차가 2일 때 무엇 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걸 다 지워버리면 어떡합니까? 2일 때 그때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먼저 이뤄지는 또는 예선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새로운 표본 공간은 무엇입니까? 차가 2인 겁니까?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겁니까? 새로운 표본 공간은 무엇 했을 때라고 가정한 두 눈수의 차가 2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앞서서의 표를 그대로 또 가져와서 마찬가지 재활용. 그럼 이번에는 선행사건이 누구? 네, 사건 B. 두 눈의 수의 차가 2가 되는 경우이면서, 그리고 합은 4의 배수가 되는 건 요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없다고 했죠. 따라서 P분의 빨간색으로 칠해줄게요. P분의 노란색 무엇이 일어나느냐? P,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는 그런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냥 P에 대한 확률로 한번 이야기했죠. 조건 확률은 확률들에 대한 B로서도 구할 수 있고요. 경우의 수에 대한 B로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따진다면은 그거는 36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36분의 8분의 A, B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토탈 2가지 해서 36 약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앞서서도 사실상 이 경우의 수 NB분의 NA 곱 B 계산을 진행해도 되는 거죠. 4분의 1 이렇게 확률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들을 조건부 확률로 표현한다면은 P 가운데 빠 짝대기 들어가고요. 먼저 일어나는 사건, 먼저 체크해야 되는 사건이라 생각하세요. 만족해야 되는 사건이 바로 B 사건, 즉 차가 2면서 누구 A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를 봐라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조건부 확률의 이야기입니다. P 먼저 일어나야 되는, 먼저 발생해야 되는, 먼저 체크해야 되는 사건은 누구? A. 그리고 동시에 B란 사건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확률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1, 2, 3번 동일한 상황을 가지고 문제는 질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 질문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할 때 무엇을 체크하여라 라는 부분, 이걸 잘 파악한다면은 조건 확률 문제 정복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바로 키워드 무엇 했을 때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해 내보도록 합시다. 자, RPM에 있는 조건부 확률 문제를 조금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필수 유형 412번 문제예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 A는 0.2 그리고 확률 B의 값은 0.4 그리고 요건 무슨 말이야. P, A 여사건, 곱사건, B 여사건의 확률이 0.5다 라는 말은 자, 이 말이에요. A 여사건, B 여사건 여기는 이제 전체가 아니라 샘플이죠. S A 여사건 A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노란색 부분 여기가 A 여사건 부분 그리고 B 여사건 B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여기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여기에 둘 다 동시에 속하는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즉 한 군데만 색칠된 거는 지워버립시다. 이거 뭐 이리 지저분해 근데. 자 그러면은 동시에 색칠된 부분은 어디? A, B의 바깥쪽이 되죠? 이걸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너는 P,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의 확률 즉 합사건의 여사건의 확률 뭡니까?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이 적용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1학년 수학2 모르간 모르간의 법칙 집합 단원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해낼 수 있는데요. 합사건의 확률은 얼마? 0.5와 같다. 자, 그때 질문 P, A, 바, B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P, 선행되는 사건이 B라는 거래요. 그게 뭐 주사위를 던져서 뭐가 됐든 제비를 뽑았든 모릅니다. 그냥 구조를 맞춰서 계산 진행을 합시다. 자, PB의 값이 얼마입니까? PB의 값 0.4. 그러면 우에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곱사건의 확률이네요. 곱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각 사건 확률 합에서 마이너스 합사건의 확률의 합을 해주면 되는 거죠. 쌤 이게 무슨 소리? 참고로 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죠. 확률이란 것은 어차피 전체 표본 공간의 크기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확률의 값의 관계는 집합의 원소 개수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즉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다른 말로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합사건의 확률은 P, A 그리고 P, B의 합에서 마이너스 P, A 곱 B가 되는 거니까 네. 이 부분을 놔두고 서로 이항시켜서 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앞서 문제에서 찾았던 조건들을 활용해서 0.4분의 A가 0.2 색이 왜 이럽니까? 0.2 B가 0.4 그리고 공통의 값 0.5 빼주시라. 그러면 0.4분의 0.1이 되네요. 그러면은 0.25 또는 4분의 1. 또 다른 조건부 확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RPM 문제고요. 필수 유형 416번. 자,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데 어른이 80%고요. 그 중에 남자가 전체의 60%다. 그리고 여자라는 이야기, 어린아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주어진 정보를 정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표로 나타내보는 겁니다. 표로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어른이라는 나이로 사람들을 구분하니까 그럼 어른이 아닌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린아이, 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성별로도 구분했죠. 남자가 있었고요. 여자가 있었네요. 자, 요렇게 쭉, 네. 자, 이제 좀 잘 봐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축구 경기 관중 중에서 80%가 어른이라고 했죠. 어른이 80% 있다고 했나요? 그러면 어른 전체,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전체 인원이 80%, 그래서 0.8이다라는 그
비율의 값을 바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전체의 60%다. 남자는 전체의 60%다. 그럼 남자에 해당되는 남자의 인원수가 얼마? 0.6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여자 중에서 30%가 어린아이다. 전체 30%가 아니죠. 여자 중에서 30%. 그리고 지금 이거는 조건부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복수 조건에 대한 말이 헷갈릴 수 있겠네. 그냥 곱사건에 대한 경우일까요? 여자 중에서 30%가 어린아이라는 말이니까 여자 중에서 30%. 여자는 남자가 0.6, 60%니까 여자의 경우에는 40% 0.4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이는 0.2가 될 거고요. 그 0.4의 여자들 중에서 30%, 즉 0.12가 어린 여자아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정보들을 차근히 메꿔보도록 합시다. 자, 여자는 전체 0.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 이외에 어른인 여자의 비율은 0.28이 될 것이고요. 아이의 비율은 0.2입니다. 따라서 남자아이의 비율은 0.08. 그러면은 남자 어른의 비율은 0.52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로로 더해도 세로로 더해도 다 만족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보면은 우리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천하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본격적인 질문. 어른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했을 때 그 사람이 여자일 확률을 구하여라. 뭐뭐 했을 때 나왔네요. 때 나오면은 조건부를 떠올리시라고 했죠. 자, 먼저 선행되는 게 무엇이냐? 어른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고른다. 즉 봐. 먼저 뭘 봐라? 어른에서 골라라고요.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조건, 즉 새로운 표본 공간이 무엇입니까? 어른이라는 겁니다. 어른일 때 그 사람이 여자일 확률을 구하여라. 어떤 여자? 여자아이? 아니요. 여자 어른일 확률 구하는, 즉 곱사건이라고 했죠. P 어른분의 P 여자 어른, 여자인 어른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른의 확률, 어른은 총 80%, 0.8이 있었고요. 너 빨간색 합시다. 0.8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 어른은, 여자인 어른, 여기 있군요. 여자 어른 여기 있었네요. 0.28. 따라서 80분의 28. 4로 나눠볼까요? 20분의 7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또는 0.35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다시 바이블 문제로 돌아가서 조건부 확률 문제에 조금 수준 있는 형태, 고상아이에게서 수준 있는 거고요. 조금 어려워진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상황.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5개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 흰 공, 검은 공 또 우리가 여기서 멋지게 표현할 수가 있죠. A 주머니고요. B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흰 공이 몇 개? 3개. B에는 흰 공이 역시 3개. 검은 공 잘 보이려나요? 검은 공이 5개, 검은 공이 4개 있답니다. 검은색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사용은 자주 안 하는데 한번 또 써봤어요. 자, A 주머니에서 임의의 한 개의 공을 꺼내 B 주머니로 넣은 다음 다시 B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내기로 한다. 이게 지금 시행의 약속이랍니다. 공 한 개 이동, 그리고 이동한 이후에 그 이후 공 한 개 꺼낸다. 뭐 위에서는 1개고 밑에서는 왜 한 개야? 둘 다 통일. 공 한 개. 자, 문제 상황 이해됐죠?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나오네요. B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나왔습니다. 조건부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A 주머니에서 B 주머니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뒤에 건 모르겠어. 말이 좀 복잡하네. 자, 이렇게 보자고요.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고 했죠. 논리적인 것이라고 했죠. 무엇?
B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 B에서 흰 공 나오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표본 공간은 B에서 흰 공이 나온다. 이걸 먼저 찾아서 어디에다가 분모로 보내주면 됩니다. 분모로 숑 가면 되는데 이게 이 문제에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 분모로 보내는 거? 아니요. B에서 흰 공이 나온 거. 자, B에서 흰 공 나오려면은 이 시행의 순서 규칙상으로는 일단 A에서 공 하나를 보내주고 나서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즉 A에서 넘어오는 이 공 한 개는 경우에 따라서는 흰 공일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검은 공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떤 공이 넘어왔는지는 몰라요. 그 이후에 나는 공 한 개를 뽑을 건데 그게 흰 공이길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하여 고려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내가 B에서 흰 공을 뽑기는 뽑는데 A에서 흰 공이 넘어오고 그냥 화살표로 의식의 흐름처럼 화살표로 나타냅시다. A에서 흰 공이 B로 넘어가고 그리고 B에서 흰 공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를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B에서 흰 공이 와야 되겠죠? B에서 흰 공. 네. 그리고 마찬가지 어떻게 B에서 B에요. 어휴, 큰일 날라고. A에서 어떤 검은 공이 넘어오고 B에서는 흰 공이 선택되는 거. 결과적으로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 걸 보자고 했으니까 그 다음 거 복잡하잖아요. 일단 얘네부터 보자고요. 자, 그러면 A에서 흰 공이 넘어간다는 말은 A에서 흰 공을 내가 뽑아야 되는 거죠. 전체 8개 중에서 공을 하나 뽑은 게 하필이면 흰 공이더라. 그럴 확률 8분의 3. and B에서 흰 공을 뽑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일단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까 곱의 법칙으로 나타나셔야 되겠고요. 확률의 곱입니다. B에서 흰 공은 7분의 3이 아니죠. 왜? 현재 첫 번째 경우에는 A에서 흰 공이 넘어온 거잖아요. 즉 흰 공의 개수는 3개가 아니라 4개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4개로. 따라서 확률의 값은 전체 8개 중에서 흰 공 4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렇게. 자,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갑시다. 원래로 모양 바꿨습니다. 두 번째, A에서 이제 검은 공이 넘어왔답니다. A에서 검은 공. 그 확률은 8분의 5가 되겠고요. 자, 또 B 주머니 상황이 바뀌겠죠. A에서 검은 공이 넘어왔으니까 4개의 검은 공이 5개의 검은 공으로 변화하겠네요. 따라서 B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8분의 3이 되는군요. 그 각각의 값이 88, 64분의 3, 42, 64분의 3, 5, 15. 따라서 P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64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는 동시에 발생 안 하니까 27. 합의 법칙을 적용해줬고요. 다시 여기는 원래대로 4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